되는 거고, 오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전세의 형태로 이제 거주를 하다가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자고요. 감정가가 9,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6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6명이 응찰을 했고, 낙찰은 얼마에 됐을까요? 오피스텔, 일반 물건이에요. 권리상 하자 없어요. 특수한 권리에 분쟁의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때 얼마에 낙찰이 됐었더라? 8,900만 원인가?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8,900만 원 낙찰이 됐어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에 이 부동산에 이 오피스텔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고요. 보증금은 얼마 있었냐면은 4,500만 원인가? 의 보증금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이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9,800원짜리 감정가의 오피스텔이 낙찰가가 얼마에 떴죠? 8,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권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이 앞선 권리로서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낙찰가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8,9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전액 배당해주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해당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어요. 배당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아셨죠? 자,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과거의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그 기간까지 점유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경매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보증금 내줘라는 것을 의미하죠. 맞나요? 우리가 보통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이사 나갈 때죠. 무슨 소리예요? 나간다는 소리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는 순간 선순위 임차인은 나머지 계약 기간을 주장하지 못하고 낙찰자한테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이제 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입장과 그리고 경매에서 현재 임차인의 입장, 두 입장이 있어요. 둘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각자의 영역에서 위치에서 어떠한 셈을 가지고 한판 붙게 될 것인지 제가 한번 가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칠판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낙찰자는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전액 배당받는다는 것도 이미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왜냐면 자기가 8,900을 쓰면은 4,500만 원 전액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배당 요구한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 기일에 임차인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배당 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나가주세요. 이사를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안에는 어떠한 셈들이 있냐면은 보세요. 관리비 미납한 거 절대 내가 못 내. 임차인 너가 내고 나가 라고 할 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사비 못 줘. 이사비 내가 왜 주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사 시에 명도 확인서와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사를 안 해요. 이사를 안 하면은
보증금을,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4,500만 원이죠. 그럼 이 4,500만 원을 내가 압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보증금을 압류해? 네가 왜 압류해? 임차인이 배당받을 돈인데 낙찰자 네가 왜 압류를 하지? 왜 그런 셈을 가지고 있지?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을 계속 보세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낙찰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쵸? 낙찰자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이사비를 한 500만원 정도 요구해야지. 왜? 조금 깎일 것도 생각을 해서. 자, 500만원. 이거 어디서 근거 나왔을까?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분수 주는 거야. 일단 막 500만원 요구해라. 내가 아는 사람 500만원 받았다던데? 700만원 받았다던데? 거기서 좀 깎이면 300만원. 300만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야? 무조건 이사비 요구해. 진짜 이렇게 설명을 해. 내 친구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이 500만원이라는 수치는 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웃겼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관리비 내가 못 내. 관리비 내가 못 내. 그리고 이사비 최대한 많이 줘. 많이 받아낼 거야. 그리고 이사비를 내가 이사비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틸 거야. 왜? 배당 기일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마음 급할 거 없어. 자, 해보자!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임차인은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사비는요, 많이는커녕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 안 나가고 이사비 줄 때까지 버틴다. 왜? 배당기일 아니라도 언제든지 배당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가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을까? 정말 웃기지마. 네 배당금 날아갈 수가 있어. 배당금까지 전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 임차인이 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감을 했었을 거예요. 왜? 자, 보자고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요. 누구의? 낙찰자의. 이것을 전부 해야지만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이사 안 나가. 배당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명도 확인서나 인감 증명서 안 줘도 돼. 버틸 거야. 이사비 많이 줘. 빨리 줘.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보세요. 보증금 압류라는 말을 적어놨죠? 배당기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기일이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 아무리 자신이 지금 만약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낙찰자는 한 자산의 소유자죠. 소유자는요, 세 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어떤 권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잔금 납부를 한 시점으로부터 월세를 줬다면 매월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겠죠.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쨌든 그 경제적 가치가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임차인은 말이죠, 지금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월 부당 이득이 쌓이는 것이고, 이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이 낙찰자에게 있는 거예요. 낙찰자는 언제든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니고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확인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4,500만원 이 보증금 공탁되어 있는 거를 압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증금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면서 지연을 하고 있어요. 매월 부당이득은 쌓이고 있는 거죠. 계속 쌓인다. 계속 쌓인다. 4,500만큼 쌓였다. 4,500만원까지 쌓였죠. 이거 낙찰자가 전에 배당받아 가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인
뭐 한다? 강제 집행으로 강제적으로 집행관의 힘을 빌려서 명도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임차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미리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에서 당신께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도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린 이 내용대로 선생님께서는 큰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결국에는 관리비 다 내고 이사비 괜찮아요. 배당만 받아갈게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임차인 입장에 놓여 계신 많은 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자신의 포지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과 내가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요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이사비 안 줍니다. 준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한 5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큰 벼슬아치라도 되는 마냥 그렇게 막 갑질할 필요는 없어요. 상냥하게 잘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고 또 이사비 한 5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설명을 하고 그 50만 원도 감사하게 받게끔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싸게 받은 거에서 50만 원 더 높여서 경매를 낙찰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둘이 서로의 이치를 잘 알고 좋은 풍경으로 아름답게 이제 명도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가진 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인도명령 신청하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해버릴 거야. 임마 내가 얼마나 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단 말이야.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제 집행 비용까지 나온다고. 이삿짐 센터에 또 짐도 보관하고 있다? 막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거 계속 보관료.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이 짐의 주인이 찾아가면서 이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낙찰자가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득보다실이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유연하고 지혜로움이 명도의 기술이에요. 내 가진 힘을 가지고 무조건 그 힘을 남용해서 막 갑질한다 이거 뭐니 아무나 다 하지. 개나서도 다 해요. 아니 유치원생도 가르쳐주면 할 거다. 여기 가서 강제집행 이렇게 접수해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명도의 기술은 지혜로움과 유연함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번 명도라는 데 있어서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한 아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른은 이제 어디서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정말 든든하게 밥을 먹였어요. 그 아이가 밤에 얘기를 한다? 여기 경매 낙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번호 주셨는데 나한테 이 번호를 줬는데 아빠 오면 주래.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 이거 밥 이만큼 사줬다? 나 잘 먹는다고 이쁘대. 그 아버지한테 제가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집 최대한 빨리 빼드리겠다고. 우리 아이 밥 사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간단하게 이사비 한 푼도 준 적 없고 미납된 요금들 다 정산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갔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명도가 다 된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사람이 유연하고 좀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사비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와
후순위 임차인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때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론적 논리와 실무를 접목해서 다음 강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결국에는 관리비 다 내고 이사비 괜찮아요. 배당만 받아갈게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임차인 입장에 놓여 계신 많은 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자신의 포지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과 내가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요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이사비 안 줍니다. 준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한 5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큰 벼슬아치라도 되는 마냥 그렇게 막 갑질할 필요는 없어요. 상냥하게 잘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고 또 이사비 한 5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설명을 하고 그 50만 원도 감사하게 받게끔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싸게 받은 거에서 50만 원 더 높여서 경매를 낙찰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둘이 서로의 이치를 잘 알고 좋은 풍경으로 아름답게 이제 명도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가진 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인도명령 신청하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해버릴 거야. 임마 내가 얼마나 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단 말이야.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제 집행 비용까지 나온다고. 이삿짐 센터에 또 짐도 보관하고 있다? 막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거 계속 보관료.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이 짐의 주인이 찾아가면서 이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낙찰자가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유연하고 지혜로움이 명도의 기술이에요. 내 가진 힘을 가지고 무조건 그 힘을 남용해서 막 갑질한다. 이거 이거 아무나 다 하지. 개나서도 다 해요. 아니 유치원생도 가르쳐주면 할 거다. 여기 가서 강제집행 이렇게 접수해.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명도의 기술은 지혜로움과 유연함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번 명도라는 데 있어서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한 아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른은 이제 뭐 어디서 이사갈 집을 뭐 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에 비비면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정말 든든하게 밥을 먹였어요. 그 아이가 밤에 얘기를 한다. 여기 경매에 뭐 낙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번호 주셨는데 나한테 이 번호를 줬는데 아빠 오면 주래.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 이거 밥 이만큼 사줬다. 나 잘 먹는다고 이쁘대. 그 아버지한테 제가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집 최대한 빨리 빼드리겠다고. 우리 아이 값은 드리는 거고, 오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전세 형태로 이제 거주를 하다가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자고요. 감정가가 9,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6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6명이 응찰을 했고, 낙찰은 얼마에 됐을까요? 오피스텔, 일반 물건이에요. 권리상 하자 없어요. 특수한 권리에 분쟁의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때 얼마에 낙찰이 됐었더라? 8,900만 원인가?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8,900만 원 낙찰이 됐어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에 이 부동산에 이 오피스텔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고요. 보증금은 얼마 있었냐면은 4,500만 원인가? 의 보증금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이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9,800원짜리 감정가의 오피스텔이 낙찰가가 얼마에 떴죠? 8,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권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이 앞선 권리로서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낙찰가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8,9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전액 배당해주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해당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어요. 배당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아셨죠? 자,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과거의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그 기간까지 점유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경매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보증금 내줘라는 것을 의미하죠. 맞나요? 우리가 보통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이사 나갈 때죠. 무슨 소리예요? 나간다는 소리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는 순간 선순위 임차인은 나머지 계약 기간을 주장하지 못하고 낙찰자한테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죠? 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이제 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입장과 그리고 경매에서 현재 임차인의 입장, 두 입장이 있어요. 둘이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각자의 영역에서 위치해서 어떠한 셈을 가지고 한판 붙게 될 것인지 제가 한번 가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칠판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낙찰자는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전액 배당받는다는 것도 이미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왜냐면 자기가 8,900을 쓰면은 4,500만 원 전에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배당 요구한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 기일에
임차인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배당 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나가주세요. 이사를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안에는 어떠한 셈들이 있냐면은, 보세요. 관리비 미납한 거. 절대 내가 못 내. 임차인, 너가 내고 나가. 라고 할 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사비 못 줘. 이사비 못 줘. 이사비 내가 왜 주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사 시에 명도 확인서와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사를 안 해요. 이사를 안 하면은 보증금을,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4,500만 원이죠. 그럼 이 4,500만 원을 내가 압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보증금을 압류해? 네가 왜 압류해? 임차인이 배당받을 돈인데 낙찰할 때 네가 왜 압류를 하지? 왜 그런 셈을 가지고 있지?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을 계속 보세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낙찰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쵸? 낙찰자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이사비를 한 500만원 정도 요구해야지. 왜? 조금 깎일 것도 생각을 해서. 자, 500만원. 이거 어디서 근거 나왔을까?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분수 주는 거야. 일단 막 500만원 요구해라. 내가 아는 사람 500만원 받았다던데, 700만원 받았다던데, 거기서 좀 깎이면 300만원. 300만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야. 무조건 이사비 요구해. 진짜 이렇게 설명을 해. 내 친구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이 500만원이라는 수치는 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웃겼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셈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관리비 내가 못 내. 관리비 내가 못 내. 그리고 이사비 최대한 많이 줘. 많이 받아낼 거야. 그리고 이사비를 내가 이사비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틸 거야. 왜? 배당 기일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마음 급할 거 없어. 자, 해보자!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임차인은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사비는요, 많이는커녕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 안 나가고 이사비 줄 때까지 버틴다. 왜? 배당기일 아니라도 언제든지 배당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가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을까? 정말 웃기지 마. 네 배당금 날아갈 수가 있어. 배당금까지 전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 임차인이 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감을 했었을 거예요. 왜? 자, 보자고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누구의? 낙찰자의. 이것을 전부 해야지만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이사 안 나가. 배당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 안 줘도 돼. 버틸 거야. 이사비 많이 줘. 빨리 줘.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보세요. 보증금 압류라는 말을 적어놨죠? 배당기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기일이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 아무리 자신이 지금 만약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낙찰자는 한 자산의 소유자죠. 소유자는요, 세 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어떤 권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잔금 납부를 한 시점으로부터 월세를 줬다면 매월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겠죠.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쨌든 그 경제적 가치가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임차인은 말이죠. 지금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월 부당 이득이 쌓이는 것이고 이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이 낙찰자에게 있는 거예요. 낙찰자는 언제든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니고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확인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4,500만원 이 보증금 공탁되어 있는 거를 압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증금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면서 지연을 하고 있어요. 매월 부당이득은 쌓이고 있는 거죠. 계속 쌓인다, 계속 쌓인다. 4,500만큼 쌓였다. 4,500만원가 쌓였죠. 이거 낙찰자가 전에 배당받아 가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인 뭐 한다? 강제 집행으로 강제적으로 집행관의 힘을 빌려서 명도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임차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미리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에서 당신께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도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린 이 내용대로 선생님께서는 큰 손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정말 간단하게 이사비 한 푼도 준 적 없고 뭐 미납된 요금들 다 정산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갔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명도가 다 된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사람이 유연하고 좀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사비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와 후순위 임차인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때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론적 논리와 실무를 접목해서 다음 강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